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주제는 한국형 스타링크 K 에리오 6G 시대를 여는 우주 인터넷 혁명입니다. 2030년을 향한 대한민국의 저궤도 위성통신 전략과 로드맵. 지금부터 그 거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이 어디서든 터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지구 면적의 90%는 여전히 통신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망망대해인 바다, 광활한 사막, 그리고 험준한 산악 지역이 그렇죠. 이곳에 기지국을 세우는 건 비용면에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머리 위 500km 상공에 띄우는 저궤도 위성입니다. 이 위성들은 지상망 수준으로 아주 빠른 통신 속도를 제공합니다. 이제 자율주행차나 하늘을 나는 택시인 UAM 같은 미래 산업이 끊김없이 연결될 수 있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우주 산업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주도하고 비용은 상관없이 안보만 챙기던 올드 스페이스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돈을 버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렸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로켓을 재사용하면서 발사 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춘 덕분이죠. 글로벌 우주 경제 규모는 2034년이면 무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400조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지구 상공에서는 소리 없는 영토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타링크, 중국의 천판과 고왕, 그리고 유럽의 원앱까지 하늘 위에 인터넷망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성 통신망이 지상망이 파괴된 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입증되면서 안보적 가치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스타링크는 8,000기가 넘는 위성을 띄우며 독주하고 있고 한국 서비스도 2025년 1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기술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렉트 투 셀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위성 통신을 하려면 접시 모양의 안테나가 필요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일반 스마트폰으로 위성과 직접 통화하고 데이터를 쓰는 시대가 옵니다. AST 스페이스 모바일 같은 기업이 이 기술을 주도하고 있고 구글이나 AT&T 같은 거대 기업들도 스타링크를 견제하기 위해 이 분야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정부는 2026년 1월부터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협의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그리고 우주항공청이 손을 잡았고 한화시스템과 LIG 넥스원 KT 등 80여 개 기업이 원팀으로 뭉쳤습니다. 남의 기술을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독자적인 위성통신망, 이른바 K-에리오를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 동안 약 3,200억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2025년에는 위성의 핵심 부품인 탑재체와 본체 국산화에 착수하고 2030년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6G 통신 위성 2기를 우주로 쏘아 올릴 것입니다. 단순히 따라가는 추격형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선도형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기술 전략은 고립이 아닌 연결입니다. 우리만의 독자 규격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3GPP라는 국제 표준에 맞춘 6G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래야 수출이 가능하니까요. 특히 위성과 위성 사이를 레이저로 연결하여 우주 공간에 거미줄 같은 통신망을 만드는 기술, 그리고 위성이 아주 빠르게 움직여도 통신이 끊기지 않게 하는 핸드오버 기술을 중점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통신뿐만이 아닙니다. 안보를 위한 눈, 바로 초소형 군지위성 네온셋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작은 위성 여러 개를 때로 띄워서 한반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이죠. 이미 2024년에 1호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됐고 2027년까지 10기를 더 쏘아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에 3번 이상 우리 땅을 삽사시 내려다보며 안보 위협이나 재난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투자 관점에서 산업의 구조를 뜯어보겠습니다. 우주산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위성을 만들고 쏘아 올리는 업스트림, 그리고 그 위성을 이용해 데이터를 처리하고 서비스를 파는 다운스트림입니다. 과거에는 만드는 게 중요했지만 이제는 서비스를 통해 돈을 버는 다운스트림 영역이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성을 만드는 업스트림의 대표 기업입니다. 한국항공우주카이는 우리나라 위성 제작의 맏형입니다. 정부와 1,840억 원 규모의 협약을 맺고 2030년까지 6G 통신 위성 개발을 총괄합니다. 그리고 한화시스템은 공격적인 투자가 돋보입니다. 영국의 원앱에 3억 달러를 투자해 기술을 확보했고 제주도에 위성 공장을 지어 대량 생산 체제를 갖췄습니다. 핵심 부품 기업들도 주목해야 합니다. LIG 넥스원은 위성에 들어가는
탑재체를 만듭니다. 특히 금속실로 짠 가벼운 메쉬 소재 안테나 기술은 위성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AP 위성은 아랍에미리트의 위성기업 투라야에 단말기를 독점 공급해온 저력을 바탕으로 위성 본체 부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를 지원하는 다운스트림 분야입니다. 여기서 가장 눈여겨볼 기업은 인텔리안테크입니다. 해상용 위성 안테나 세계 1위 기업이죠. 스타링크를 제외한 워랩이나 아마존 같은 경쟁사들이 모두 인텔리안테크의 고객입니다. 2026년에는 지상 게이트웨이 안테나 수주가 늘어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보내온 데이터를 받는 지상국도 필수적입니다. 컨택은 전 세계에 지상국을 설치해주고 위성 데이터를 대신 받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트레가이는 세계 최고 수준인 30cm급 초고해상도 지구 관측 위성을 직접 만들고 여기서 찍은 영상 데이터를 팔아 수익을 냅니다. 서비스 시장에서는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스타링크가 한국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국내 통신사들은 맞대결보다는 손을 잡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SK텔링크는 선박통신 시장에 스타링크를 도입했고 KTSAT는 원앱과 제휴하여 재난망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시장을 키우는 영리한 전략입니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미래 산업의 혈관과도 같습니다. 도심 하늘을 나는 택시 UAM은 지상기지국 신호가 닿지 않는 300m 상공을 날아다닙니다. 이때 위성이 끊김없는 통신을 제공해 안전을 보장합니다. 자율주행차 역시 터널이나 산간 오지에서도 멈추지 않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위성통신이 필수적입니다. 바다와 재난 현장에서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망망대해를 지나는 스마트 선박은 이제 위성 인터넷으로 육지처럼 업무를 보고 선원들은 가족과 영상통화를 합니다. 또한 지진이나 화재로 지상의 기지국이 모두 불타버려도 우주에 있는 위성망은 살아남아 유일한 생명줄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화두인 피지컬 AI, 즉 로봇에게도 위성은 필수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을 벗어나 야외에서 활동하려면 전 지구를 덮는 통신망이 필요합니다. 저궤도 위성은 AI 로봇들이 언제 어디서나 클라우드 두뇌와 연결될 수 있게 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의 끝에는 거대한 경제적 과실이 있습니다. 아시아는 섬과 산이 많아 위성통신의 잠재력이 가장 큰 시장입니다. 우리가 확보한 6G 기술과 안테나 부품은 이 거대한 시장으로 수출될 것입니다. 2030년 독자통신 위성 발사 성공, 그리고 2045년 우주경제 강국 도약.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와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말했습니다. 성공에 도전하는 사람은 실패하고 실패에 도전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우주산업은 꿈을 먹고 자라지만 결국은 냉혹한 자본으로 버티는 시장입니다. 첫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명심하십시오. 기술 실패와 규제 지연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급망의 다양성에 주목하십시오. 스타링크가 독주할수록 전 세계는 그에 대항하는 연합군을 찾게 됩니다. 스타링크가 아닌 다른 진영의 안테나와 부품을 파는 인텔리안테크 같은 밸류체인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의 로드맵과 기업의 수주 잔고를 확인하십시오. 테마에 휩쓸리기보다는 정부가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는지, 기업 곳간에 수주 물량이 쌓여 있는지 숫자로 확인하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 그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